네, 안녕하세요. 신구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프로바둑 랭킹 1위, 2위를 달리고 계시는 신진서 구단님과 만나서 알파고 이후에 바둑 인공지능이 프로바둑계에 들어온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 프로 기사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느끼시는지를 간단히 여쭤보려 합니다. 신진서 구단님은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이 바둑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집에도 AI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또 그거를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에도 연결을 시켜서 본인이 뭐 지하철로 이동 중이거나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연습하고 싶을 때 연구하고 싶을 때 AI를 활용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기사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AI 나온 지 초창기 때는 좀 더 지금보다 많은 곳에서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은 수를 보다 보니까 좀 예전만큼은 덜 사용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신민준 구단님한테 여쭙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 독자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바둑에 입문하신 거는 언제 어떤 계기로 몇 살 때?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바둑 학원을 이미 하고 계셔서 좀 자연스럽게 거기서 배우게 됐어요. 프로 입단은 언제입니까? 13살 때 영재 입단대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AI 바둑을 처음 쓰시기 시작한 거는 언제쯤부터인가요? 우선 한 17년도쯤에 중국에서도 AI가 많이 연구화되고 또 강한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서 그때부터 보긴 많이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나 뭐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1년은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어, 그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2017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 용성전은 이제 일본에서 오래된 그거는 바둑 AI 대회고요. 네. 중국에서도 알파고 제로 쇼크 이후로 자기들도 뭐 최근에는 J 같은 어떤 절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당시에 그 어떤 쇼크 이후로 중국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흥미가 올라가서 네. 여러 가지 유사한 대회도 생기고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 당시에 이루어졌었던가 보죠. 우선 절에가 절에는 엄청 빨리 나왔는데 한 17년 중순 정도였던 것 같고 네.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커제나 이런 조류 선수랑 두면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국 같은데 국제 시합도 많이 가실 테니까 그런 익숙한 AI가 확산되는 풍경을 그래도 몸으로 체감하셨겠네요. 네, 우선 가장 좀 체감을 하게 된 건 사실 좀 가장 최근인 것 같고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집에서 잘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AI를 좀 그냥 기보만 볼 수 있지 좀 제가 사용하진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때부터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AI 기보를 보다가 이제 본인도 집에 AI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뭐 릴라제로라든가 엘프고 같은 이제 무료로 네. 무상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제로 써보기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 1년이 조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뭐 다른 프로기사님들하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같은지 조금 또 신구단님만의 활용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신구단님은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는지 그게 이게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네. 어떻게 아마 답변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주로 쓰십니까? 우선 다 절에 빼고는 공개된 인공지능은 다 일단 이것저것 써보셨어요? 네. 어, 구글에서 만든 미니고 위니고, 네, 미니고 미니고, 네. 그리고 릴라제로
페이스북, 엘프, 오픈고 네, 다 사용하고 있어요. 3개. 엘프고 네. 이렇게 3개. 네. 요번에 그 NHN의 한도라고도 겨뤄보셨잖아요. 네. 한도는 그냥 그때 대국만 하셨지 실제로 그건 사용해 보신 건 아니죠. 네, 아직까지는 네, 사용 공개되진 않았고 난이도도. 요 세 종을 포함해서 어쨌든 한 서너 종 정도는 이것저것 만져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공부하실 때 3개를 이렇게 같이 겸비해서 쓰시나요? 네, 지금도 새 인공지능이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실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인의 활용 방법 전에 네. 그러면 세 종류를 사용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세계 인공지능을 평을 하자면은 이게 스타일이랄지 아니면 바둑을 두는 어떤 방법 그걸 네. 프로 기사에서 느끼기에 미니고, 릴라제로, 엘프고는 각각 좀 이런 점이 다르다. 우선 릴라제로는 중국의 절에랑 그나마 좀 흡사한 것 같고요. 약간 기풍이 좀 두텁고 좀 두터움을 확실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 엘프고는 사실 좀 가면 갈수록 약간 스타일이 좀 독보적으로 특이한데 포석부터 좀 다른 인공지능이랑 좀 다른 처음 오프닝의 포석부터 다릅니까? 승률 기대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혹시 좀 특이해서 엘프고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특이한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착점을 했을 때 이긴다 진다 하는 승률 판단도 다른 AI하고는 조금 확실히 다르니까. 막 그냥 진짜 별거 아닌데도 다른 공식 5대5인데 그냥 F1 혼자 60, 막 70까지 가고 한뭐 네다섯 수 정도는데 약간 F5 확실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정할 수 없는 어떤 다름이겠죠. 확실히 좀 네, 다른 공식이랑 너무 좀 달라서 사실 조금 그래도 약간 처음 시작할 때가 그래도 제일 약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약간 사람으로서. 이게 그 레이팅으로 보면은 엘프고가 레이팅으로 할 때는 낮게 나오나요? 릴라제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엘프고 V1 버전까지는 확실히 릴라제로나 미니고가 더 세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V2가 나와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붙여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큰 차이가 없을 것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 자, 다시 그럼 원래 질문으로 본인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우선 제가 뭐 붙은 시합이나 연습 대우 같은 좀 복기를 제가 눈 봐도 복기를 제일 우선시하고 그 다음은 이제 포석 연구. 초반 포석은 이제 어느 정도 상대의 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초반 포석을 그 다음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른 프로 기사들이 둔 기보나 그런 걸 좀 재차 찍어본다든지 제 생각과 뭐 비교해가면서 그걸 세 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형세 판단 계가 수순 예측 이렇게 그냥 쭉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건 제가 바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석에 있게 한다고 할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비교할 때. 네, 당연히 바둑이 한 판 끝나려면 당연히 모든 부분이 강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을 다 중요시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포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석은 아무래도 좀 상대의 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좀 연구하기도 아무래도 중반이나 좀 끝내기보다는 연구하기도 더 편한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포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파생 질문이랄까요? 제가 저번에 릴라제로를 시연하는 여기 프로 기사님 옆에서 모니터를 봤더니 이렇게 지금 이제 바둑의 어떤 흑백 서로 이제 둘 때 보면은 거기에 뭐 14K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수의 바둑 AI가 좋은 착점이라고 추천해 주는 곳이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여기가 좋고 네. 그 숫자가 이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 했던 횟수라고 나오대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자리는 14,000번 들여다봤다. 이 자리는 한 500번밖에 안 들여다봤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어떤 자리를 딴 데보다 훨씬 더 1번으로 많이 들여다봤다는 자리는 인공지능이 그게 자가대국이든 과거의 그 대국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 결과이든 간에 인공지능이 가장 향후 승률이 높을 것으로 그 자리를 보고 네. 그 자리를 추천해 줬다. 저는 그렇게 설명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릴라제로에 이렇게 흑돌과 백돌이 있으면서 뭐 60%, 54%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한 점 한 점을 도 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서 그렇게 뒀을 때는 고수가 승률을 높이는지 그수로 인해서 승률이 낮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지금 그 바둑 AI에서 한 점을 뒀을 때 그 내가 다음 수를 찾고 있는데 그 후보 지점 착점을 찾아주고 그 착점의 승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갔을 경우에 다음에 어떤 수순의 전개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까? 우선 AI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정수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여주고요. AI가 권하는 정수. 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짙은 색으로 나오면서 뭐 빨간색이라 해야 되고 약간 실수 그냥 약간 둘 수 있는데 약간이라도 실수라고 나오는 부분 둘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네. 권하진 않는데 권하지 않는데 패착에 가까운 AI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 부분들보다는 낫긴 나은데 정수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AI 본인이 그러니까 뭐라 조금 악수라고나 할까 실수긴 실수인데 어쨌든 그런 게 나오고 사실 근데 아예 막 안 나오는 승률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두면 막 올라가고 그럴 때가 간혹 있긴 있는데 어쨌든 AI 본인이 생각하는 정수를 일단 가장 우선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맞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복귀에 우선적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복귀에 쓰는 데는 내가 뒀던 바둑을 갖고 자 나는 이미 이렇게 뒀는데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안 두고 이 자리에 뒀더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해보면서 AI가 권하는 정수하고 그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로 보시는 건가요? 우선 본인이 둔 대국은 일단 자기 생각이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AI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굳이 AI 생각 말고도 뭐 자기 생각 하나하나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귀는 큰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둑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구단님이 백을 잡고 그때 뒀던 상대가 흑을 잡았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뒀던 바둑이니까 나는 흑이 39번으로 했을 때 나는 이런 40번으로 받았는데 그때 저쪽에서 39가 나왔을 때 AI는 어떤 수 40번째에 어디를 정수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뒀던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네, 우선 AI가 생각한 정수는 당연히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AI가 생각한 수와 자기가 둔 수 말고도 이제 아예 다른 수법들도 이제 다 하나하나 다 해보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뒀던 수도 아니고 AI의 정수도 아니지만 그 두 개는 네, 당연히 연구를 당연히 하고. 하고. 근데 아까 말한 AI가 조금 실수라고 생각하는 좀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라든가 네. 아예 AI가 추천하지 않은 텅 빈 자리라도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여기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거기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AI의 그 분석이랄까 반응이랄까 그거를 보면은 다른 자리에 대한 어떤 승률이라든가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선 바둑 한 판을 그렇게 해서 완벽히 좀 연구한다는 자체가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네, 다른 뭐 감각이나 이런 부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성된 대국이란 거는 사실은 정말 무한대의 경우 중에서 특정한 경로에만 딱 끝나는 거니까 그 경우 외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의 가지를 뻗치면은 판의 형세 변화가 어떻게 될까를 AI와 함께 검토해 본다.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네, 혼자 복귀하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네, AI를 좀 참고도 하고 사실상 또 비교해가면서 하는 게 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거에 복귀할 때는 나 혼자 복귀를 했는데 네, 혼자 하거나 이제 또 선배님한테 여쭤보거나. 기사랑 하거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든 결론이 좀 안 나오고 한계가 있으니까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나거나 한계도 있고 또 인간 선배님들은 나하고 365일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는데 얘는 언제나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네. 초반 포석 이게 이제 체스로 치면 오프닝이잖아요. 네. 오프닝은 포석이란 것은 인간이 바둑이란 게임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경험상 이런 어떤 수순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아진다는 경험치로 인해서 확립된 하나의 관행 같은 건데 그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AI 기보 같은 거를 연구를 할 때 포석상에서 상당히 과거에 이 수는 안 좋다. 여기 두면 안 된다. 거기는 왠지 꺼려진다. 하는 것들도 AI가 아주 과감하게 턱턱 둠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관념이 많이 무너진 부분이 지난 3년 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초반 포석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연구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대수를 연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포석에서도 역시 기존의 신구단님이 공부했던 우리 휴먼 데이터 인간 고수들의 과거 5천원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과거의 포석 외에도 AI가 갖고 있는 새로운 포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전개를 가면은 상대 수의 응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제 표현이 맞나요? 우선 포석이라는 게 약간 그래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금 뛰어나도 약간 사실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가 조금씩 확립되니까 이제 유행하는 포석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상대 수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잘 많아서 이제 아예 모르는 진행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포석 중반까지 뭐 봐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포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외워두는 게 보통인 거 지금은 보통인 것 같고 우선 일단 모양이 나오면 이제 승률을 하나하나씩 이제 다 외우는 게 일단 지금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공부 방법이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약간 공동 연구를 통해서 예전에도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약간 포석이 유행한 포석 같은 게 더 정해져 있었으니까 지금은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행한 포석은 사실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들 하나하나 다 조금씩 외워두는 게 이제 그런 건 사실 좀 프로 기사들 약간 상위 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올라와 있어야 사실 포석 외운다는 게 원래 좋은 건 아닌데 네, 시합 같은 데서 아, 뭐 대국에서 약간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포석을 외우는 게 사실 저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따라하는 느낌이 있어서 무슨 약간 따라하는 느낌이 예, 있어 AI. 예. 근데 시합을 약간 이기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외워서 둘 때도 있고 그냥 제 생각으로 둘 때도 있어요. 아까 유행 포석이 과거에도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 선배 기사님들이 확립해 놓은 포석 외에 새로운 형태의 AI가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포석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그런 건가요? 우선 이제 전혀 없던 포석도 그냥 자기가 연구만 하면 사실 전혀 없던 포석이라도 그냥 쓰면 사실 이제 지금은 사실 승률 차이도 거의 없고 사실 그냥 처음 본 포석이라도 사실 승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루 연구해서 다음날 쓰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예상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포석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포석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좀 연구해놓고 하나하나씩 이제 자기 아는 포석들 가지수들 이제 외워간다고 해야 되나? 사실 외운다는 표현 안 좋아하긴 한데 예. 뭐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 또는 빈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일단 공식처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빠른 판단으로 얼른 하고 나머지 또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 지금 그게 사람이 만든 포석이든 AI가 그동안 유행시켜놨던 새로운 포석이든 간에 그 포석의 패턴은 가지수를 많이 외워놓거나 하고 나면은 그 어떤 그런 경우가 시합 중에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네 일단 자기 알고 있는 포석이 나오면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실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는 포석의 수순 다음 수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뭐 아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지금 내가 둔 시합이나 연습 대국에 복귀했습니다. 즉 내가 뒀던 수를 AI에게 평가받으면서 내가 뒀던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안 뒀던 자리를 생각함으로써 한 판의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경우에 가능한 조합을 완벽하게 연구해 봄으로써 내 바둑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인다. 그게 이제 공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포석할 때 상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의 반응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기존의 포석들 흘러가는 예상할 수 있는 포석들을 외워놓고 또는 그 다른 어떤 흐름이 가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한다 이렇게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뒀던 기보를 이제 찍어서 그걸 다시 AI하고 해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뒀는데 나 같으면 여기 뒀을 텐데 AI는 어떻게 생각했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삼각 비교를 해본다는 뜻인가요? 네 맞네요. 그 세 개는 사실 보통 다 하는 방법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변적이라고요?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다고요? 1번 질문은 요 정도만 하고 두 번째가 제가 AI 그렇지 장점거든요. 느끼시기에 신구단님은 아까 13살에 프로 입단하시고 지금 20대 초반이실 테니까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어쨌든 거의 10년 동안
2010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전통 그 인재 양성 시스템에 따라서 사범님들하고 같이 아까 말한 공동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쭉 바둑 기력을 키워 오셨잖아요. 근데 AI가 생기고 나서 지금 말한 또 신구단님처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나의 바둑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있는데 AI를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써보니까 아까 처음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자주 안 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AI도 이렇게 오래 접해보니까 마치 대국에서 어떤 중국의 특정 기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짐작이 간다 하듯이 AI별로 어떤 AI는 이렇게 두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경험, 느낌 아니면 패턴 예측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시는 건가요? 우선 AI마다 이제 확실한 좀 그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초반 패턴이나 그런 게 다 어느 정도는 외워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속 보다 보면 좀 재미없기도 하고 네 그것만 하면 그래요? 네 워낙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계속 포석만 하면 또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미 외워져 있는 포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예전만큼 사용 안 하긴 한데 단점이라 할 수 있으면 일단 자기 생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AI만 약간 의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정답에 가까운 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약간 생각 없이 그냥 지어보고 그냥 생각 없이 복귀하고 있고 그럴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서 요즘은 좀 개인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운 포석이 많기 때문에 외운 포석이란 거는 우리가 신구단님이 그 전에 외웠던 선배 기사님들의 기복뿐만 아니고 AI가 나온 이래로 나왔던 AI의 포석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얘 이렇게 두면 다음에는 AI가 이쯤 여기를 권하겠구나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예상이 좀 잘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미 다 거의 외워져 있는 기사이 많아서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했던 걸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어차피 계속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제 포석 수가 또 워낙 많아지면 이제 워낙 많이 좀 입력을 하면 사람이 좀 오히려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자주 두는 포석 위주로 보통 외우게 되는데 그 포석들은 어느 정도 다 머리 입력이 돼 있으니까 반복 공부하는 건 지루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미니고든 릴라제로든 엘프고든 간에 어떤 지금 말해서 뭐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자주 쓰는 포석 시합에 나오는 포석들은 어느 정도 유한하니까 그걸 갖고도 AI하고 계속 하다 보면 AI가 권하는 것도 역시 그 전에 한 달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자리를 권하니까 그러면 같은 공부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도 뭐 대국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복귀는 예전만큼 하고 있고요. 대국 이후의 복귀는 예전이랑 똑같이 하고 포석은 예전만큼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엔 진짜 그냥 밥 먹듯이 계속 들어가서 했는데 예전만큼은 안 하고 있어요. 요거 말씀하십시오. AI가 약간 포석에서 너무 그냥 비슷비슷한 수들 비슷비슷하고 그게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AI의 전형적인 어떤 이 AI나 저 AI나 거의 비슷비슷한 두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수를 좀 추천해 주기 때문에 초반에 특히 그런가요? 초반에? 중반보다는 초반에? 다 실력 비슷한 인공지능은 사실 계속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수를 추천해 줄 때마다 승률은 항상 다르지만 승률은 다르지만 추천은 승률도 비슷할 때가 거의 많은 거. 이건 조금 중간에 농담 같은 건데요. AI에 의지하다 보면 생각 없이 복귀할 때가 가끔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는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초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한테 익숙한 AI라고 하면은 저는 GPS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경로를 추천해 주잖아요. 네. 근데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알고리즘으로 이것저것 교통 상황을 비교해서 가장 최단 거리 네. 뭐 또는 뭐 기름값 이런 추천해 주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통 옛날에 알던 길도 얘가 가라 그러면 아이, 이쪽이 나은가 보다 하고 그냥 내비게이션 추천하는 대로 운전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느낌 비슷한. 네, 비슷할 것 같은데 음. 우선 아무리 인공지능이 강화돼도 자기 본인의 좀 생각이 없으면 음. 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음. 그냥 사실 AI 점수 추천하는 것만 두고 있으면 그렇죠. 멍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 정수 추천한 것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신구단님처럼 프로 기사가 아니고 뭐 프로 기사 중에서 아직은 어떤 입신의 경지에 오지 못하신 분이 AI의 정수만을 엄청 공부했다. 네. 그렇다면 이 양반은 AI 정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턴에 대해서 더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데 그 본인의 생각이 없다면은 AI의 정수만으로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민해서 그 상황에 즉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바둑이 끝날 때까지 AI를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뭐가 끝날 때까지? 바둑이 정반에 다 끝내게 할 때까지. AI를 그때까지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조금 한 3, 40수, 2, 30수 지나다 보면 당연히 네, 바뀔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네, AI 정수만 외우다 보면 좀 네, 그냥 바뀌었을 때 좀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간도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제가 여쭤보네요. 프로기사와 AI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좋을지. 지금 이제 그거를 사실상 앞서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는데 협력이란 단어가 제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AI를 하나의 그 아까 말한 내비게이션처럼 인간이 보조적인 도구로 내가 바둑을 더 잘 두기 위해서 바둑 AI라는 어떤 도구를 툴을 그냥 나의 조수 비슷하게 갖다가 그냥 쓰는 건지 혹은 AI의 기력은 이미 인간보다 승패에 관한 하는 상당히 상수임이 이미 거의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의 제가 두 번째 질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인간으로서 이해한 다음에 AI가 줄 수 있는 내 바둑 실력의 향상에서 좋은 점은 충분히 개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AI가 내가 봐서 이거는 사람 바둑을 둘 때 이거는 아무리 AI가 추천하거나 혹은 판단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또 사람 프로 기사로서 또 다시 생각해봐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코워크라든가 콜라보레이션 AI하고 그렇게 어떤 내가 최고의 베스트한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협업 AI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사실 AI하고 아주 친구처럼 딱 붙어서 지난 1년 동안 사신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AI와 많은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드린 그 협력, AI하고 협력, 같이 일한다. 또는 AI를 조수로서 가장 효율성 있게 가장 잘 부려먹는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았었다. 결과가 제일 좋았었다. 이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게 있나요?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우선 사람이 사실 가장 공부에 집중이 잘 될 때가 이제 시합이 얼마 안 사실 시합이 진짜 처칠분치고 네, 얼마 안 남았을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기사가 뭐 바둑이 재밌고 그렇다 해도 바둑만 보통 하는데 시합이 없으면 이제 이게 뭘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사실 시합이 공부가 제일 잘 때가 시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임박했을 때 그때
가장 집중도 잘 되고 네. 이제 뭐 무슨 공부를 해도 사실 집중이 잘 되고 그때 사실 AI 보는 게 저 아, 개인적으로는 어, 엄청 잘 남아 있어요. 어, 어, 전 그래서 일단 시합 전날이나 뭐 시합이 얼마 남았을 때 집중적으로 보시는 편이군요. 네, 엄청 많이 봐요 그걸. 음. 진짜 음, 거의 하루 종일 보다시피 하고 어, 그리고 시합이 좀 없을 때, 네, 없을 때는 개인 공부를, 이제 뭐 다른 뭐 사활 본다든지 뭐 음, 아예 끝내기 공부나 이제 멀리 좀 가서 네, 원리에 가까운, 아니 멀리 멀리, 이제 멀리, 가서, 네, 어, 뭐 당장이 아닌데 네, 네, 시합이 얼마 어, 시합이 이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공부를 전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무슨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시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합이 없으면 저도 좀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좀 서툴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이제 아까 설명하신 게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아까 세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뒀던 바둑을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포석에서 상대 수를 예측하는 데 써보고 타인의 바둑을 분석하는데 AI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방법으로 협업을 일단은 공부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네, 사용한 방법이나 아니면 어,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실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세 번째 질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 AI는 지금 프로 기사들만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앞으로 다른 분야로도 많이 진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지금 프로 기사님 같은 문제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도 직면할 거라고요. 그럼 AI는 예를 들어서 판례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판례가 될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나 의사들도 AI의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과 자기 자신이 옛날부터 해오던 일하던 방식하고 뭔가 이렇게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구단님이 뭐 처음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개인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시합이 임박했을 때는 집중해서 AI하고 많이 보고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좀 이렇게 AI보다는 나의 좀 내 머릿속 생각을 많이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니까 실력이 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같으면 자기가 재판에서 이기려면 또는 의사 같으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한테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그러려면 아마도 조금 분야에서 어떤 건 다르겠죠. 의료 AI라든가 법률 AI는 바둑 AI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이 조금 다르겠지만 아까 말한 협력이란 분야에서 AI하고 손을 잡고 같이 어떤 공동 일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니까 제일 기분이 좋더라. 제일 결과도 좋고 느낌도 좋더라.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냥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우선 약간 AI가 사실 계속 사람의 실력이 늘려면 AI를 많이 좀 지금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바둑만 해왔는데 바둑만 하면 프로기사인데 AI가 이제 뭐 프로기사보다 실력이 강하니까 일단 인정을 일단 해야 되는 것 같고 AI를 그리고 일단
AI가 이미 뭐 모든 프로기사들이랑 뭐 다 사용하는 거고 프로기사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이제 봤는데